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양장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되면서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7일에는요,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0.88% 낙폭이 보여주며 2,17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1.1% 하락했습니다. 75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반발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에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 거래일보다 1.79%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1.65%,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로 2%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되겠는데요. 시장 참가자들과 또 관련 업계에서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무역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잘 챙겨보시면서 장추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0.31%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170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51%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49선으로 750선도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있네요. 개인이 783억 원, 외국인이 296억 원 현재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 기관 매도세가 강합니다. 1,106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75억 원, 홀로 매수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63억 원, 그리고 366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고요. 개인이 3,188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연하고 있고요. 기관도 122억 원 현재 물량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홀로 외국인만이 3,686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장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조비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 25%의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5,350원 오른 26,7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비를 비롯해서 오늘 현대사료 등 이 농업화학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다, 시기적절한 조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비 4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림 포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매각 기대감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7% 초반에 강세 시연하고 있고요. 7,980원, 90원 올라가고 있는 테림 포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도 역시 농업화학주로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2,150원 올랐네요. 13%대 초반에 강세 시연하고 있는 경농이었습니다. 현재 1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부제철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11%의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고요. 네, 주당 4,550원 오른 44,9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키위 미디어 그룹이고요. 오늘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89원 떨어진 209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무상 감자 결정 소식이 있었죠. 이 30대 1로서 보통주 30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온 이유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공업 우선주입니다. 현재
현재 12%대 초반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550원 떨어졌네요. 11,3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노메딕스 살펴보겠습니다. 4,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대 초반에 약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390원 올랐고요. 18%대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8,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스 살펴보겠습니다. 16%대 후반에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주당 2,400원 오른 16,75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보입니다. 얼마 전에 주총 소식도 있었고 또 신주 인수권 증권 변경 상장 소식도 있었습니다. 295원 오른 2,30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상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스텍이 오늘 가장 위로 보이고요. 네, 12%대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9,86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게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68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M게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7일이죠. 주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일간의 긴 휴장을 마치고 거래 재개 첫날이었는데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상 소식에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51% 급락하며 21,92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네, 홍콩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충격들이 반영됐을까요? 네,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대만 가권 지수는 0.83%로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2% 상승하며 29,36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8일인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파란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6%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1,582포인트로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은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5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92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1%가 넘는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2%, 1%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9,0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인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 사무엠스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먼저 사무엠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죠. 사무엠스가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부실 사업을 정리를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정은 피했는데요. 다만 수익성 개선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비해서 수익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엠스는 모바일 부품 제조사입니다. 최근 자회사 코티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면서 사업 효율화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코티스는 별도 법인 형태로 존재했던 사무엠스의 100% 종속 기업으로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코티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1억 원 그리고 1억 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오는 7월 최종으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무엠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영업적자의 주범이던 대구사업장 모바일 케이스 사업부의 영업을 정지를 시켰고요. 이와 함께 대구공장과 구미공장을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해 베트남 법인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 사업을 정리를 함에 따라 자산과 매출액은 급감을 했는데요. 사무엠스의 자산 총계는 2017년 1,034억 원에서 2018년 592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2017년 296억 원에서 2018년에는 79억 원으로 줄였고요. 특히 사무엠스는 부실 사업 정리를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정을 면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2017년 140억 원에서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유형자산과 지분법 자산 등을 손상 반영하면서요. 이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깊어졌는데요.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 이슈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종성기업 수익성은 악화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사무엠스의 종속 회사인 천진사무엠스 유한공사는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울러 사무엠스는 지난해 사무엠스 유한공사에 32억 원을 출자 전화한 후 158억 원으로 손상 인식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엔 종목인 사무엠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엠스 현재 전장보다 0.28% 약보합권에 있고요. 2원 떨어진 703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행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3월이죠. STR 검사를 통해서 인보사 이액 성분이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밝혀지며 인보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난 3일이죠. 기재 정정 공시를 통해서 코오롱 티슈진의 위탁 생산업체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의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실시해 이약의 생산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의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 중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약사 미쓰시비 다나베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위탁 생산업체가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 검사를 실시를 했고 또 인보사가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임을 확인한 후 코오롱 티슈진에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쓰비시 다나베는 지난 2016년 코오롱과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2017년 12월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올해 2월 말이죠. 인보사 이액 세포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또 이액의 성분은 처음부터 신장 유래 세포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코오롱의 주장 측은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에 허가가 달린 중요 변경 사항을 코오롱 생명과학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 3월은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 허가 3개월 전인데요. 만약 당시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액의 세포가 293 유래세포라는 것을 파악하고 허가 재료에 포함을 시켰다면 허가 심사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3월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이액의 성분이 신장 세포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코오롱 티슈진의 세포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20일에 미국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현지 실사에 착수해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 0.44%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50원 떨어진 11,3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키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네, 키위 미디어 그룹이 오늘 대규모 감자 결정에 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키위 미디어 그룹 역시 계속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89원 떨어진 209원에
네, 현재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죠. 키위 미디어 그룹이 보통주 30주를 한 주로 감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려 30대 1인데요. 감자 비율은 96.67%고요. 자본금은 기존 986억 원 규모에서 32억 원 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자 기준일은 6월 24일이고요. 회사 측은 대규모 감자 배경으로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사조 동아원입니다. 네, 사조 동아원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동아원 현재 1.52%로 좋은 흐름 시원해지고 있고요. 주당 25원 오른 1,66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이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 이어진 양국 간의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세계 식량 계획과 또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북한의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제공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전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오늘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원맥을 수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제분 사업 회사죠. 국내 제분 시장은 연간 200만 톤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관련 업계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시작했을 때 제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윈스입니다. 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윈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윈스가 5G 관련 정부 투자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윈스 전장보다 2.85%, 3% 가까운 좋은 흐름 시원해주고 있고요. 1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요, 향후 5G 시장 상용화에 따른 트래픽과 패킷량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윈스의 하이엔드급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상승 국면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지난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윈스는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제공하는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매출의 50%가 공공기관과 20%가 국내 통신사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과 동남아 해외 시장에서도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윈스의 올해 매출액은 888억 원, 또 영업이익은 1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그리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주죠. DK락입니다. KB증권이 DK락에 대한 좋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수소차와 LNG 선박 등 신성장 아이템이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K락 현재 전장보다 2.9%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300원 오른 1,6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86년도에 설립된 이 DK락은요, 개장용 피팅과 또 밸브 제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와 해양 플랜트 두 조선, CNG, LNG, 수소차와 또 수소 충전소 등 이 산업 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고객사는 엑슨모빌과 바스프, 현대중공업 등 큰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향후 전망 역시 증권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전기차와 수소, 또 LNG, 추진선박, 벙커링 등의 기자재 등 이 신성장 제품의 포트폴리오 구축도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특징주 태림포장입니다. 국내 1위 골판지 업체죠. 태림포장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매각 기대감에 좋은 흐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림포장 현재 22%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1,530원 오른 8,34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골판지 업계가 올해도 호황을 맞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중국 환경규제 영향으로 원재료인 폐지, 또 폐골판지의 가격이 급락해서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먼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 증가, 또 택배 박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포장재로 쓰이는 골판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